이 디파이 쪽은 작게는 몇십 프로, 많게는 몇백 프로까지도 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개선되고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설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가치 투자 한다는 사람들은 코인은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기인 거다 이거는.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도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대표님의 사견은 어떨지? 우리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국제적인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 가상자산,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혁신 금융, 새로운 금융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 규제로만 가서 이 산업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약간 우려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금융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하지만 또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지금 현재는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산 자체가 99%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이 이용자들이 거기에 이제 모두 다 손실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사태가 갑자기 좀 터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디파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탈중앙화라는 거죠. 코인을 맡기고 코인으로 대출을 받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우리가 은행 가서 뭐 담보로 대출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담보를 맡기고 이제 거기에서 발행하는 이제 뭐 코인으로 받거나 이렇게 좀 동작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자산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담보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게 이제 한 75% 정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받고자 하는 게 1달러를 받으려고 하면 네. 한 1.25달러 값어치의 가상자산, 그러니까 네. 1.25달러의 가치의 이더리움을 맡겨야만이 1달러 정도의 대출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담보 비율로 따지면 125% 정도? 네. 뭐 이제 그런 담보 비율을 잡는 거는 실은 이제 플랫폼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한 125% 정도 받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청산도 하고 가격이 이제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면 근데 거기는 마진콜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고객님 뭐 담보 비율 부족합니다. 돈 더 채워 놓으세요. 이게 없다면서요? 네네. 바로 나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런 디파이가 나온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뭐 대체적인 모든 서비스들이 계속 좋게 이야기하면 개선되고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설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맡기고 코인으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대출을 왜 받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출도 있지만 또 다른 코인과 코인 간에 쉽게 교환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업비트나 코인원 이런 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화로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 다음에 그 이더리움을 사거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로 비트코인과 실은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교환을 하는 행위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파이 대출이라고 하는. 네, 뭐 디파이 대출. 이자는 보통 얼마나? 이자를 주는 플랫폼이나 코인들이 실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곳은 인기가 없는 곳은 사람들에게 많은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좀 돈이 많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곳은 좀 더 이자를 좀 적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 디파이 쪽은 작게는 이제 몇십 프로. 이자가요? 네네. 연 몇십 %? 예. 붙어서 많게는 몇백 프로까지도 있어요. 거기는 그 이자율 상한제 이게 법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건 이제 예금 대출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들 땅 파서 돈 주는 거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제 거기 안에서는 이제 자기들만의 논리로 그런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이런 이자를 줄 수 있다. 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그럴듯해요. 말은 맞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가 사용되는데 네. 그러면은 실은 서로 간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또 이게 값어치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이 테라 루나 이게 가격이 서로 간에 연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테라 루나 가격이 한쪽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번 사태처럼. 예. 테라 가격도 1달러가 유지가 안 되고 지금 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 이런 금융 상품들도 논리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용자들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다단계를 또 비교를 해보면 네. 대부분 그 다단계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미끼와 유인책으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으죠. 또 이 다단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뭔가 물품을 강요하도록 강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들도 다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는 아메이가 되는 것이고요. 좋은 제품을 이제 중간에 유통 경로를 좀 줄이고 해서 그래 되는 것이고, 안 좋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사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거네요. 결과론적인 진짜. 거죠. 그리고 그 디파이는 이제 내가 코인을 맡기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러면 내가 맡긴 코인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겁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나왔던 것들도 은행을 못 믿는다, 기존의 금융을 못 믿는다라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블록체인이. 네, 은행을 못 믿는다. 한편으로는 실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만 네. 내 돈이 저기에 정말 들어가 있는지, 현재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실은 우리는 모르죠. 다만 네.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죠. 네.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믿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축은행 그런 사태도 좀 나오긴 했었지만 2011년쯤.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은행을 만들어도요. 거기는 아까 그 메이커다오를 예를 들었지만 메이커다오는 현재 돈이 얼마가 들어와 있고 네. 얼마의 사람들이 여기에 홀더에 들어왔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걸 이루는 메커니즘의 소스 코드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실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제 알리는 거죠. 얼마 있어도 공개도 하지만 네. 또 이걸 이루는 알고리즘,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금고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느냐, 이걸 이루고 있는 만들었던 소스 코드 프로세스가 맞게 동작되고 있는지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검증자들,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 맞구나,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겠구나. 대부분 아직까지 디파이는 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서로 간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그 디파이를 통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코인이라고 하고 또 이거 가상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일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 우리가 이제 금융의 시작과 발전되는 모습과 또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폐가 나오고 또 그 화폐에서 또 다른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또 어떤 금융의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보험도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디파이도 똑같은 그런 이제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네.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또 어떻게 또 유용하게 쓰였다는 네. 하나의 또 사례가 있는데 성금 모금을 할 때 가상자산의 지갑주도 하나만 공개를 했더니 그게 하루 만에 엄청 빨리 돈이 모이더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성금. 네, 가상자산이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되는 그런 행위하고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하고 이런 뭔가 브릿지 역할이 현재는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사용자들이 모두가 다 어떤 기업이든 또 어떤 은행이든 또 일반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은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상자산에서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더 확대되고 또 실물 경제에서도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걸 이제 꿈꾸는 거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블록체인은
중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들고 나를 수도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다 양쪽의 거래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신뢰를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루나 테라 사태 이런 거랑 디파이의 어떤 신뢰도 저하랑은 어떻게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좀 같이 부딪힐 수 있는 건가요? 생태계를 지지해주고 또 네.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어떤 투자자가 있어야만이 또 그 생태계도 또 확대되거나 더 많이 개발이 될 텐데 실은 좀 더 보수적인 시각도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그래야만이 이렇게 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디파이가 인기가 있고 또 이슈가 되면서 실은 많은 디파이들이 생기고 작년에도 뭐 몇천 프로 이자가 준다는 그런 상품도 생기고 또 그런 모델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 것처럼 네. 이 디파이에서도 우리 처음에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었는데 뭐 몇 개 있었죠. 대표적인 것들이. 근데 거기에 뭐 디파이라는 게 생겼네? 또 디파이를 봤더니 내 가상자산으로 예금도 받아주고 대출도 해주고 어딘가에서는 뭐 보험 상품도 들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선물 옵션 거래하는 것처럼 뭐 숏, 롱 이런 포지션 거래도 가능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서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다소 어떤 이제 부족한 것들,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그 메커니즘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실은 이제 이런 생기는 찰나에 그쪽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니까 네.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기구 어떤 이제 기존의 이제 제도권에서는 이제 규제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 실은 규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거든요.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서 네네네. 바이낸스가 임의적으로 나락으로 갔던 루나를 다시 상장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결정도 실은 되게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근거도 없이 그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뭐 규제들이 좀 들어가면서 어떤 데 안전하게 또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바이낸스에서 이제 루나 퇴출한다라는 걸 안 사람들은 미리 숏을 쳐놓고 재상장 시킨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미리 좀 사놓고 그렇겠죠. 이랬으면은 예. 또 내부자 정보 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규제가 더 빨리 타이트하게 네.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딘가에 패그가 된 어딘가에 고정 환율제가 될 수 있는 코인이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USDT, 네. 테더라고 하는 네. 그건 발행하는 것만큼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글을 썼어요. 예. 몇백조 좀 될 거예요. 예, 꽤 많은 금액이 지금 테더가 지금 발행량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달러를. 네, 달러를. 네. 근데 그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한 2018년, 19년쯤 이때도 있었어요. 실은 예금되지 않는데 또 초과 발행한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일단은 그 코인, USDT를 비롯한 그런 코인류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자기네가 얼마를 갖고 있고 이거는 뭐 소스 코드를 이제 오픈을 하면 알 수는 있긴 한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형의 네.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그만큼의 담보, 패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만큼의 달러가 어딘가에 예치가 돼 있는지는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번에 테라 루나 같은 네. 알고리즘이면 테라 루나 전에 아이언이라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알고리즘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정말 모든 사용자들이 거기에 우리가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실은 그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터지기 전까지는. 네,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한번 어떤 그 신뢰가 무너지고 그 뭐 댐이 터지는 것처럼 작은 어떤 구멍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서 이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탈중앙화로 이런 미래도 좀 그려볼 수 있다. 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또 메타버스. NFT도 이슈가 좀 됐었고, NFT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존의 생활에서는 뭐 등기를 하거나 증명서가 이제 실은 디지털로 하면 NFT가 되는 건데, 그렇죠. 저도 아직은 현재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반반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생활이나 또 어떤
활동들이 이 디지털화되고 가상화된 환경에서 쓰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좀 반반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네.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건 역시도 또 거기에 PC 안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커머스에 가서 물건을 산다. 결제를 한다. 네. 이런 어떤 순환상에서 돈을 받는 것도 어떤 뭐 땡땡 다른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돈을 받고 내가 사용을 하는 어떤 이커머스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도 땡땡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있는 어떤 화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 송금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했더니 내가 이자를 주고, 또 어디 다른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토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국경이 있고 국경에서 뭔가를 우리가 뭐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허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디지털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뭐 미래를 이런 그 디파이에서도 좀 꿈꾸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웹 3.0이라는 네. 것도 있잖아요. 네. 요게 웹 3.0, 사실 웹 2.0도 모르는데 이거 3.0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좀 쉽게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하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네네. 그분의 얘기를 좀 빗대서 얘기를 네. 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배달 앱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배달 앱을 쓰는 것은 내가 배달 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동네에 있는 식당에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 예, 연결하는 거죠. 기업에서 뭔가 책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하. 실은 내가 사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또 이 식당 운영하는 이런 공급자들도 실은 이 플랫폼 기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수료도 여기다 많이 줘야 되고. 네. 이건 역시도 실은 어딘가 주체가 있고, 그리고 어디가 서버가 있고. 네.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확산을 해서 서버가 어딘가 있지 않아도 되고, 뭐 저하고 우리 편집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어떤 거래소가 있다면 네. 주문을 넣고 또 주문이 가고 어디로 주문을 해라는 이런 일련의 정보들이 다 소스 코드로 동작하게끔 이런 네. 프로세스들이 처음부터 자동화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더니 사용량이 많아. 그래서 수수료를 좀 더 내려도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참여자끼리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탈중앙하고 좀 같은 개념이긴 한데, 중기기관이 빠지면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개념이 웹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디파이, 그거랑 뭐 웹 3.0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들, 이른바 제도권의 감시를 받고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은행들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뭐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국내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특검법이 나와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신고를 통하면 그런 서비스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은 기존의 금융의 제도권에서는 현재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되게 지금 있는 디파이가 좀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여기에 네.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권이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다소 안 좋게 보이는 여지가 많겠죠. 왜냐면은 최근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네. 순이익이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럼요. 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은행들도 그 정책 건의를 많이 한대요.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 근데 아직 그게 조금 제도적으로나 당국에서나 좀 분위기는 네. 아직은 안 되는. 그렇죠. 이 디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탈중앙화된 금융이지만 그 안에 이제 대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또 이 거래하는 행위, 예. 우리가 있던 기존의 뭐 업비트, 코인원 이렇게 알고 있던 것처럼 거기는 중앙화돼 있어요. 업비트라는 데는 업비트 회사가 주체가 돼서 이제 거기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이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 해서 주체가 없는 대신 아하.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수수료, 아하. 더 다른 어떤 이제 뭐 이점을 준다고 하고 있죠. 그런 거래소도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탈중앙화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은 거 중앙화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는 C파이. 아.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D파이. 이렇게 이제 용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이제 가상 자산, 가상 거래소들은 이제 C파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거는 사라지진 않겠죠. 모든 게 저는 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건 저 생태계에 대한 또 디파이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 어떤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공급자들 그런 이제 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수요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들도 이제 더 많은 어떤 책임감들이 좀 따를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도 처음에는 네. 되게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현재가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600년대까지도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런 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근본이제 또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때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스웨덴,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영란은행으로 오게 되고 그런 어떤 금융의 역사에서 개선되고 발전되고 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현재의 금융이 되어 왔죠. 다만 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금융의 탐욕도 좀 있었긴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작도 그렇죠. 되기도 하고.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네. 시행착오는 작게, 그리고 네. 좋은 결실을 건전하게 좀 맺어갔으면 좋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오늘 크리에이티브 힐의 임천훈 대표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천훈을 좀 빌려봤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